자, 1번 문제입니다. 정수의 사칙 계산. 우선 여기서 이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4는 결국 양의 정수인데 자연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부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두 번 연속 나온 거는 우리 뺄셈은 빼는 수에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면은 우리 마마는 플러스로 바꿔준다고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4 더하기 3 더하기 2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4 더하기 3은 7, 7 더하기 2는 9죠. 9 빼기 4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정수의 사칙 계산, 즉 곱셈과 나눗셈까지 포함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칙 계산에서는 당연히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곱셈과 이쪽에 나눗셈을 먼저 각각 계산을 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와 플러스, 우리 곱셈이나 나눗셈은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 된다는 거 배웠었죠. 여기서는 결국 이 3하고 2를 곱해서 6이고 마이너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그리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4 나누기 플러스 2.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가 홀수개죠. 그러면 4 나누기 2는 2. 마이너스가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뺄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정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두 개 있습니다. 우선 이 정답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수의 범위는 일단 실수입니다. 실수. 그럼 그런 범위 속에 뭐가 있냐면 유리수가 있어요. 유리수. 그 다음에 그 유리수 속에는 이제 정수가 있죠. 정수. 그 다음에 그 속에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는 여러분 1, 2, 3 이런 수고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이 있는데 이 자연수가 양의 정수죠. 즉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과 1, 2, 3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0 우리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0이 정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그런 유리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냐면 뭐 2분의 1, 뭐 마이너스 1.5, 뭐 3분의 7 이런 것들이 유리수인데 정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란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 유리수란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리고 유리수는 아니면서 실수인 거, 즉 그런 걸 이제 무리수라고 하죠. 무리수. 예를 들어서 루트 2, 중3 때 배웠던 루트 2 그리고 파이, 원주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리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 실수란 큰 울타리 속에 유리수가 있는데 그 유리수가 아닌 것을 무리수라고 하고요. 그 유리수 속에는 다시 정수들이 있는데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이런 걸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고 정수에는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가 아니고 이런 거 음의 정수 0 또 정수입니다. 특히 자연수는 양의 정수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우선 0은 정수죠. 그럼 0은 유리수일까요? 네, 0은 유리수 맞습니다. 왜냐면 유리수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0은 유리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0은 실수일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실수란 큰 울타리 안에 0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0은 실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2는 유리수일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루트2는 유리수란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2는 실수는 맞겠죠. 루트2는 실수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루트2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유리수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3번에 정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마이너스 3은 정수죠. 그리고 1.5, 네, 1.5는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 마찬가지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것은 2번. 자, 다음은 유리수의 대수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우선 2번입니다. 2번에서 0.2와 4분의 1을 비교하는데 4분의 1은 0.25입니다. 뭐 아니면 계산해서 0.1한 것이 5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5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해보면 5분의 1이 4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에서 1번 3분의 2와 5분의 3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죠. 우선 크기를 비교하려면 분모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분을 시켜야 되는데 통분시킬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15이기 때문에 분모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주고 우변에는 똑같이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2, 5, 10 그리고 여기 우변은 15분의 3, 3은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 분자끼리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10이 9보다 크기 때문에 좌변이 우변보다 큽니다. 그래서 1번은 분모 방향이 반대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겠습니다. 음수끼리의 대수 비교를 할 때는 그 절대값이 작은 게 더 큰 수가 됩니다. 수직사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수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 되죠. 그러면 절대값이 보다 작은 게 더 오른쪽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큰 수가 됩니다. 자, 3번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은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작은 게 좌변이고요. 그러면 좌변이 더 큰 수가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5의 절대값은 0.5가 되고요.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은 1.5가 됩니다. 자, 음수끼리의 대수 비교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큰 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은 근호의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중3 때 무리수를 배웠고 그때 이 기호가 루트라고 배웠습니다. 루트. 자, 그럼 루트 50이란 것은 속에 제곱인 수가 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50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5의 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5의 제곱처럼 제곱인 수는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서 제곱이 사라지죠. 그래서 루트 50은 5 루트 2가 됩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72 같은 경우에 7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소인수분해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만약에 3, 6, 18, 3, 2, 6 자,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수는 제곱인 것만 찾아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전체의 제곱 즉 6의 제곱 2 곱하기이기 때문에 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72는 6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18도 소인수분 해보면 2, 9, 18, 3, 3은 9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따라서 3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3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이 루트 밖으로 탈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근호의 계산할 때는 이렇게 루트 2, 루트 2, 루트 2가 다 같기 때문에 이때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2를 묶어주고 5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3. 그러면 5 빼기 6 더하기 3 해보면 2가 되죠. 그래서 2 루트 2가 됩니다. 자, 지수법칙을 보겠습니다. 지수법칙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4제곱 곱하기 a제곱은 a의 몇 제곱일 것이냐. 자, 이거 많은 학생들이 답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어떤 친구들은 6이라고 했고 어떤 친구들은 8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8이라고 한 친구들은 위에 있는 4와 2를 그냥 곱했을 겁니다. 4, 2, 8.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겁니다. 이 문제 정답은 6입니다. 위에 있는 두 수 4와 2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의 6제곱이 정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거듭제곱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A의 4제곱의 의미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즉 A가 몇 개 곱해져 있냐? 4개 곱해져 있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 A 제곱은 A 곱하기 A A가 2개 곱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A가 4개 곱해져 있고 거기다가 A가 2개 곱해져 있는 것을 또 곱할 겁니다. 그러면 A가 4개 곱해져 있는 상태에다가 A를 또 2개 곱했기 때문에 총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쵸? 6개죠. 4개에다가 2개를 또 곱했으니까 4 더하기 2, 즉 총 6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6제곱입니다. 앞으로 지수법칙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되면 밑은 그대로 두고 위에 지수끼리만 더해주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A의 3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라고 하면 A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3 더하기 5인 8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수법칙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맞췄어요. 아마도 여기에 6이란 숫자가 있어서 이게 곱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 있는 지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이런 것의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의미는 a의 제곱에다가 다시 그런 것을 세제곱했다. 즉, 이 얘기는 a 제곱을 3번 곱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3개. 자, 근데 a 제곱이란 것은 결국은 a 곱하기 a죠. 즉, a 곱하기 a를 3번 곱한 겁니다. 즉, 2개씩 곱해진 것이 총 3개죠. 3번이죠. 3번. 자,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3만큼, 즉, 총 6개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a의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a의 6제곱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a의 m제곱, 전체 n제곱, 이런 공식이 있으면 이게 m 곱하기 n이다, 이런 얘기죠. 자, a의 제곱 5제곱, 즉 a제곱의 5제곱이다 하면은 이거는 a의 10제곱,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마찬가지 지수법칙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물론 맞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냥 나눗셈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지수 4와 8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 정답을 2라고 했는데 정답은 4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의 4제곱이란 뜻은 a가 4개 곱해져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의 8제곱은 a가 8개 곱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나눗셈 a 나누기 b라고 하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b죠. 분자는 a가 되죠. 자, 따라서 a 4제곱 나누기 a 8제곱은 a 4제곱이 분자로 가고 a 8제곱이 분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a가 8개 곱해져 있고요. 분자에는 a가 4개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결국은 분모에는 a가 총 4개 남죠. 그래서 분모는 a의 4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a가 다 약분이 돼서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이 남습니다. 그래서 a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a의 6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고요. 분모에는 a가 6개, 분자에는 a가 3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약분시키다 보면 분자에 있는 a 3개가 다 약분되고 분모에 a 6개 중에 3개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분모에 a가 3개 남습니다. 분자는 1이겠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면 여기 숫자 3이란 것은 이 3과 6을 어떻게 했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3이란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겁니다. 아까 보면 분모에 a가 6개 있었다. 분자에는 a가 3개 있었다. 근데 하나씩 없애다 보니까 분모에 있는 6개 중에 분자에 있는 3개만큼 없어졌다. 그래서 분모에 a가 3개 남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처음에 주어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에 a가 8개 있고요. 분자에 a가 4개 있었습니다. 근데 약분시키다 보니까 총 분모에 a 8개 중에서 분자에 a 4개만큼 사라졌다. 그래서 8 빼기 4.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에 a제곱, 분자에 a 4제곱. 그러면 분모에는 a가 2개 곱해져 있고요. 분자에는 a가 4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분을 했을 때 분자에 a가 더 많았는데 분모에 있는 개수만큼 사라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에는 1이 남고 분자에는 그 나머지만큼, 즉 4개 중에서 2개를 뺀 만큼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a제곱 나누기 a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숫자 2가 같을 때는 결국 a제곱과 a제곱이 같으니까 a제곱분의 a제곱, 결국은 약분시켜보면 1이 됩니다. 그리고 a제곱 나누기 a 4제곱, 얘는 아까처럼 a 4제곱분의 a제곱 하면 결국 a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 1, 그리고 a의 n 빼기 m분의 1,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m이 n보다 클 때, 그 다음에 m과 n이 같을 때는 당연히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수의 차수가 n이 더 클 때는 이렇게 큰 수 n에서 m을 빼서 그게 분모의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자연수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x 곱하기 x의 5제곱에서 여기 x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자 밑이 같을 때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즉 앞에 요 값은 x의 6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자, 뒤에 여기 괄호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이 괄호가 쳐져 있을 때는 요 두 개 지수끼리 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x의 2a 제곱이 되는 거죠. 1이 되려면 앞에 수와 뒤에 수의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1이 되려면 6과 2a가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2a는 6, 결과적으로 a는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개를 하는 거죠. 물론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곱셈 공식은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를 곱해서 전개했을 때 ac x제곱, 그리고 bcx adx 한 번 했으면 bc 더하기 adx, 그리고 더하기 bd, 이런 공식이 있죠. 여러분이 중3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꼭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그 전개는 직접 하나씩 차근차근 할 수도 있으니까요. 3x와 2x를 곱하면 6x 제곱이 되고요. 3x와 1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2와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와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때 여기 가운데 있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4x는 동량이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3 빼기 4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나머지 6x 제곱, 나머지 마이너스 2 써주면 결과적으로 6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공통인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인수란 것은 우선 인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수는 우리 수에서 약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항식 이렇게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식에 공통으로 어떠한 문자들이 똑같이 곱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그 문자가 차수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차수까지 구해서 공통으로 어떤 것도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항식에는 x 곱하기 y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단항식은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되는 거죠. 즉, 첫 번째는 x가 2개, y가 1개. 자, 두 번째는 x가 1개, y가 2개, z가 1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식에는 x가 공통적으로 1개 있는 거죠. 그리고 y도 공통적으로 일단 1개는 있습니다. 자, z는 두 번째 식에만 있죠. 자, 그리고 앞에 식은 x가 2개 있고 뒤에는 1개, y는 앞에가 1개, 뒤가 2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단항식에는 공통적으로 x가 1개, y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통인수는 이 두 개의 문자로 곱해서 x, 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특히 이런 공통인수를 알면 우리가 어떤 점이 있냐면 어떤 단항식끼리 묶을 때, 괄호로 묶을 때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 z, 이렇게 두 단항식의 덧셈 형태로 주어진 식을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괄호를 이용해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단항식의 공통인수는 아까 x,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의 식은 x, y를 끄집어내면 결국 x란 문자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덧셈 써주고, 두 번째 식은 x, y를 하나씩 끄집어냈으니까 남는 건 y 하나, z 하나입니다. 그래서 y, z,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죠. 자, 완전 제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이렇게 괄호, 그 다음에 제곱 형태, 즉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 형태가 완전 제곱식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특히 처음 시작하는 게 x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x 더하기 a의 제곱 형태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전개해 보면 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완전 제곱식은 전개했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2a가 됩니다. 즉 짝수가 될 거고, 짝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a라는 수의 2배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뒤에 따라오는 요 상수항이 그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죠. 즉 2a의 절반이면은 a가 될 거고, 그거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x의 개수가 6이기 때문에 6의 절반의 제곱, 그것이 뒤에 네모에 올 잔소됩니다. 그러면 6의 절반은 3이고요. 3의 제곱은 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9가 오면 이 다항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어떻게 변신할 수 있냐면 x 더하기 3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실제로 전개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차항 x의 개수의 절반, 네, 제곱, 그것이 뒤에 상수항으로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13번 문제, 인수분해를 하여 x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을 얻었다. 자, 요게 아까 말한 완전 제곱식 형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다항식에서 x의 개수, 즉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4의 절반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4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아까 여기 마이너스 4의 절반이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즉 얘가 인수분해 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반대로 이 식을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우리가 a 나누기 b라고 하면 b가 분모, a가 분자가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주어진 식도 분자에는 6x 세제곱 y, 분모에는 마이너스 2x y 제곱입니다. 자, 이때 분모 분자에 약분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죠. 우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와 6을 서로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즉 분모에는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마이너스 9. 자, 이 마이너스 9는 앞에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x를 보면 분모에는 x가 1개 있는 거고 분자에는 x가 3개 있습니다. 따라서 약분을 시켜주면 분모에는 x 하나가 사라지고 분자에 있는 x 3개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x가 2개 남겠죠. 자, 그리고 y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에는 y가 1개, 분모에는 y가 2개 있습니다. 약분시켜보면 분모에 y 2개 중에 하나가 남겠죠. 자, 그리고 아까 숫자 3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y분의 3x 제곱입니다. 저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y분의 3x 제곱 이렇게 써도 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높이가 3a, 넓이가 12a 제곱비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이 물음표와 곱하기 3a를 했더니 12a 제곱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네모를 알고 싶다면 결과적으로 12a 제곱 b를 3a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3a분의 12a 제곱 b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하면 분모에 4가 남을 거고요. 자, a도 분모에 하나, 분자에 a가 2개, 약분시키면 분자에 a가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하나 있으니까 4a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ab가 되겠습니다.